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him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Joy to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축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축구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학생들은 당연할 것이지만 우리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 체육 수업에 축구와 관련된 종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수업 외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에도 남학생 축구반, 여학생 축구반 종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축구를 그냥 단순히 공을 차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상대편 골에 그냥 득점하는 걸로만 인식했다면 축구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축구 규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축구 수업 그리고 축구 수업이 포함된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한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한 이해 부분, 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축구가 우리의 교육과정상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경쟁이라는 단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경쟁이라는 단원 아래에는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다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영역형 경쟁에 포함이 되는 종목인데요. 축구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영역형 경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역형 경쟁 또는 경쟁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도입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경쟁 활동에 대한, 경쟁 영역에 대한 도입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연히 느낀다면 서로 안 좋게, 서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어떤 활동이다라고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쟁도 올바른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경기 룰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한다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 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경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 종목에 대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특정 종목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 기능, 그리고 필요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경기 방법을 알아야 하는지, 또 경기에서 좀 더 우월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경기 전략을 짜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성적인 덕목에서는 페어플레이, 팀워크, 운동 예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경쟁 영역의 목표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해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쟁 스포츠 상황에 적합한 기능과 전략을 발휘하여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중학교의 경쟁 영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경쟁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팀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영역형 경쟁, 동일한 공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경쟁하는 필드형 경쟁,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호 경쟁하는 네트형 경쟁을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경기 수행 능력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다양한 유형의 게임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과 경쟁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경쟁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능력을 겨루는 활동이다. 경쟁 단원에서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해서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기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경기 수행 능력에는 주로 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움직임 능력, 전략 선택과 적용에 관련된 문제 해결력과 상황 판단력, 경기 수행 상황에서 겪게 되는 협동, 책임감, 공정성, 배려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 경쟁 영역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4가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쟁 활동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별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여 페어플레이, 팀워크, 경기 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의 그림을 볼게요. 역사와 어떤 문화적 특성, 우리가 이제 축구 종목을 할 텐데요. 축구에 대한 역사 또는 축구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배움으로써 어떤 탐구력과 감상력을 좀 기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구의 경기 기능, 그 다음에 그 경기 기능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 기능에 대한 수행력과 문제 해결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경기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배워봄으로써 경기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세워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구에 관련된 어떤 페어플레이, 팀워크, 운동 예절 이런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 선수, 우리 선수 등을 존중하는 어떤 실천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축구, 경쟁 영역, 영역형 경쟁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쟁 영역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인데요. 탐구력과 감상력, 경기 기능 수행력, 문제 해결력,
경기 분석력, 창의적 전략, 응용력, 규칙 준수, 존중, 실천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기 수행 능력의 의미는 신체 활동을 통해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쟁 스포츠 상황에 적합한 기능과 전략을 발휘하여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 수행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를 좀 볼게요. 와,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죠. 5분만 버텨, 5분만 버텨, 야, 들어 누워, 들어 누워. 이런 상황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들어 누워 하는 남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 맞습니다. 경기 기술도 중요하고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불쑥 누군가가 나타났네요. 부상 선수가 있어. 공을 밖으로 내보내야지. 페어플레이 하는 정신을 의미하겠죠.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일부러 한 게 아니었어. 많이 다치진 않았니? 괜찮아. 수비하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잖아. 일단 동점을 만들자. 팀워크가 좋은 팀이 훌륭한 팀이다. 경기 예절을 지키자.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상대 선수와 이렇게 화이팅 할 수 있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해야 스포츠의 진정한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팀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 그래, 우리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응원하자. 방금 전에 5분만 버텨, 들어 누워 이렇게 침대 축구를 강요했던 친구가 이 선생님의 페어플레이 정신, 팀워크, 경기 예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받고 나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축구 수업을 통해서도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본인이 스포츠 경기나 일상생활 속에서 페어플레이 사례를 생각해서 한번 발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직접 발표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운동 경기를 했을 때 또는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보여줬던 어떤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플레이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고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심 식사를 위해서 급식을 할 때 맛있는 부식, 음식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뒷사람을 생각해서 적정한 양으로 배식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지금 학교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급식차가 와서 배식차가 와서 매일매일 학급에 그 급식, 배식 당번하는 친구들이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다 보면 간식으로 나오는 또는 반찬 중에 맛있는 반찬들이 나온다. 그러면 먼저 먹는 친구들이 일부 욕심내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이거를 많이 먹으면 내 뒤에 있는 친구가 못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는 많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음식이 부족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반별로 축구 경기에서 핸들링 반칙을 했는데 축구공을 나의 손으로 또는 어떤 팔 부위로 터치를 했는데 심판이 보지 못했는데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반칙했음을 인정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시간에 앞 친구 답안지에 내가 모르는 문제의 답이 보였으나 나는 보고 쓰지 않았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일명 컨닝이라고 하는데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따로 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나는 모르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틀린다 하는 용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장면에서 페어플레이, 팀워크, 운동 예절을 실천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축구 경기 중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스스로 넘어졌으나
심판이 수비수 반칙으로 휘슬을 불며 우리 팀에 페널티킥을 주었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심판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비수의 반칙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도 간혹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수비수가 파울을 한 게 아닌데 공격수가 스스로 어떤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그 모습을 본 심판은 파울이다, 반칙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팀에게 페널티킥을 부여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그럴 때 그 공격 선수가 심판에게 다가가서 파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라고 하고 그 페널티킥 공을 일부러 골대 바깥쪽으로 차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장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스포츠 장면에서 어떤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축구는 영역형 경쟁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역형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학습 목표, 필요성 이런 것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축구를 예로 들어서 축구의 어떤 역사, 축구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형 경쟁에 축구 말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관련된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운동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목표입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역형 경쟁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역형 경쟁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정해진 목표에 공을 보내 득점하여 상호 경쟁하는 활동이다. 영역형 경쟁은 공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공격과 수비팀으로 나뉜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발, 손, 도구의 사용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정해진 목표에 공을 보내 득점하는 상호 경쟁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농구, 핸드볼, 풋살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공격팀이 될 수도 있고 수비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여러 번 뒤바뀌게 되겠습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발, 손, 도구의 사용 여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주로 발을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축구, 그리고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는 풋살. 풋살은 축구와는 좀 다르죠.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주로 축구보다 작은 경기장에서 적은 인원수의 선수들이 축구와 유사한 경기 기능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치사커, 여러분들 해변에서 하는 발리볼, 비치발리볼, 해변 배구와 마찬가지로 해변 모래사장에서 하는 비치사커들도 발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농구가 있겠죠. 그리고 핸드볼, 그 다음에 수구라고 해서
물속에서 하는 핸드볼과 좀 비슷한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비, 미식축구, 플래그 풋볼 이런 종목들이 주로 손을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럭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식축구,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풋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필드 하키, 그쵸? 축구와 비슷한 크기의 어떤 경기장에서 이런 스틱과 공을 가지고 축구와 비슷한 경기 기능을 펼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하키가 있다면 아이스 하키가 있겠죠? 얼음판 위에서 필드 하키와 비슷한 어떤 경기를 펼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키와 같은 종목을 조금 단순화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변형된 종목이 바로 플로어볼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쟁 활동과 그 중에서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해서 축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역형 경쟁이 어떠한 활동이고 또 왜 필요한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축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